안녕하세요. 강점관점 실천연구소 이재원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1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참여자분들과 재미있게 일해 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의외로 정서적인 서비스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참여자분들께서 종종 정서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아마도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나름대로 쌓아오신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로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하려면 이론의 바탕을 둔 언어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과정은 자활센터 종사자 여러분께서 참여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정서적 어려움에 관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 학습 과정을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상담 기술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10년간 실행해온 가족치료 전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부부 상담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는 게임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면 관계는 나빠지기만 합니다. 부부가 서로 내가 원하는 바와 상대가 원하는 바를 비교적 공평하게 수용하고 이해해야만 원만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죠. 그리고 깨져버린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섬세하게 감지하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입니다. 본 교육에서는 이 공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자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테크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시간은 공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실 공감 개념은 서구에서 개발된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정 개념에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 개념은 가장 한국적인 개념으로서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서도 공감 개념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 개념을 기초로 공감 개념과 무엇이 다르고 같은지를 비교 혹은 대조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공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초코과자 이름 아시나요? 당연히 아시겠죠?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본 과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좋아했고요. 지금부터 이 초코과자 광고 카피를 제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비록 광고 카피지만 정개념을 대단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이 초코과자 광고 중에 어떤 학생과 엄마 사이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 광고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오후 학생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더워서 한쪽 냉장고 문을 열고 그 냉기 속으로 몸을 파묻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반대편 냉장고 문에 적어서 붙여놓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이 메모지에는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엄마 마음, 즉 정을 느끼면서 밝게 웃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인 거죠. 그럼 이 초코과자 광고 안에 잘 묘사된 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정이란 주체인 내가 객체인 상대에게 먼저 부과하는 정서입니다. 정이란 내가 주도해서 내가 먼저 시작해서 상대방에게 주는 정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을 준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정을 받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죠. 제가 소개한 초코과자 광고 이야기 속에서도 엄마가 학생에게 먼저 정을 발동시키죠.
그리고 학생은 그 정을 나중에 느끼죠. 그리고 정이란 상대가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초코과자 광고 이야기 속에서도 엄마는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참 성장기에 있는 자녀가 늘 배가 고플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미리 냉장고에 초코과자를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정이란 자꾸만 상대에게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작은 거라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고 또 주는 마음이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이란 무엇일까요? 정이란 이타적인 감정입니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없이 관찰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말없이 그 필요한 것을 지그시 주는 그림이죠. 바로 이 부분이 정과 공감이 서로 유사한 부분입니다. 공감도 상대방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정에는요, 때때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에는 일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초코과자 광고에서 엄마는요, 자녀가 느낄 수도 있는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초코과자를 냉장고에 미리 넣어두었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학교 근처에서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고 왔다면 어떨까요? 배가 고프냐고 미리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는 엄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초코과자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속이 깊은 친구라면 배가 전혀 고프지 않아도 엄마 마음을 생각해서 먹어줄 수도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이 정과 공감이 서로 다른 부분입니다. 공감은 일방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최근에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족과 함께 경기도 쪽에 위치한 어떤 공원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공원 산책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그늘이 있는 팔각정에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가족이 이 팔각정으로 들어와서 시끄럽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때 제 어린 딸이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대화 소리가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들 중에서요,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저에게 오셔서 불쑥 옥수수를 내미셨어요. 제 가족에게 함께 먹자면서 정을 베푸신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배가 부른 상태였기 때문에요, 옥수수를 먹을 수가 없었고, 특히 그분들이 내시는 커다란 대화 소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도 예의상 받아들이긴 했지만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정이 상당히 일방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이런 에피소드는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든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법한 보편적인 경험일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은요, 이타적이지만 일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이란 어디서 온 걸까요? 이를 깊이 이해하려면 조금 어려운 개념을 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비빔밥 좋아하시죠? 비빔밥은 가장 유명한 한국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맛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 비빔밥이야말로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음식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비빔밥은 어떤 음식인가요? 비빔밥은 여러 가지 재료를 조화롭게 뒤섞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맛이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각 재료가 고유의 맛을 잃지 않죠. 계란도 계란 맛을 유지하고 당근도 당근 맛을 유지합니다. 각 재료는 서로 엮여서 하나가 되면서도 자기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재료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 문화는 이 비빔밥과 유사합니다. 한국 문화는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집단주의란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집단이 추구하는 바를 무조건 우선시해서 개성을 죽이고 집단에 쓸려다니는 현상을 가리키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교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집단주의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그 밑바탕을 보면 집단주의가 사실은 아닙니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문화심리학에 따르면요, 한국 문화는 관계주의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단 안에서 조화를 추구할 뿐이지 무조건 집단에 휩쓸려 다니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집단 규칙에 따르다가도 정말 아니다 싶으면 들고 일어서죠. 집단주의 문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빔밥 속에 어우러진 각 재료가 끝까지 맛을 유지하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인은 집단 자체를 중시하기보다는 관계를 중시합니다. 늘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 조화롭고 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빔밥 속에서 고유 맛을 잃지 않는 각 재료처럼 한국인은 타인에게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주로 사회적 영향력을 내가 상대에게 발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는 따라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지향성을 중시합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이 발휘되면 일방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남에게 영향을 주고 싶은 거죠.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그래서 정이 이타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일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이란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결국 도와주는 내가 중심이 됩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서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정이죠. 내가 생각한 바가 맞는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거죠. 정을 나누는 사이는 바로 가족이니까요. 남이지만 정을 통해서 가족처럼 경계가 허물어지면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반면에 공감이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너가 중심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떠나서 그가 있는 자리로 가서 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그가 보기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